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분당 차병원 혈액종양내과 상윤범입니다. 오늘은 폐암 치료의 최신 지견이라는 제목으로 많은 폐암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폐암의 항암 치료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표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분당 차병원의 혈액종양내과의 김주환 교수입니다. 우선 폐암 치료는 지난 10년간 여러 가지 약제들이 나오면서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암은 발생률과 치명률이 높은 암이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하고도 어려운 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2년도까지의 국가암 등록 통계를 보면 폐암은 남녀 전체에서는 갑상선암, 대장암에 이어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고 있고 특히 남자에서는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전체 폐암 환자의 5년 생존율을 보면 40.6% 정도로 나왔는데요. 이는 2000년대 초반쯤이 16.6% 정도였던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 폐암 치료의 성적이 매우 향상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폐암에 왜 걸리느냐를 살펴보면 다들 아시다시피 흡연 그리고 간접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 흡연과 상관없이도 음식을 조리하면 나오는 연기라든지 또 지금은 사용이 금지되었지만 성면가루 같은 것들 또 여러 가지 대기 오염 물질 등이 중요한 원인들이 되겠습니다. 방사성 물질 중에서도 라돈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라돈은 화강암이 분해되면서 공기 중에 자연적으로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화강암 지대가 많은 아시아 지역에서 또 중요한 원인 물질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어떤 요인에 의해서든지 우리 몸에 있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게 된다면 이 또한 암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폐암을 치료하는 약물들 중에 표적 치료제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그러면 김주환 교수님께서 표적 치료제의 원리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표적 치료제의 원리는 바로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차단하게 해서 암세포를 죽게 만들고 성장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근본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많이 사용하던 일반 항암제는 세포 독성 항암제로서 유전자의 변이 여부와는 상관없이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표적 치료제는 특정한 유전자의 변이를 대상으로 해서 가진 세포만을 죽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 반응률이 뛰어나고 또 일반 항암제에 비해서 독성이 적은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폐암 환자에서 표적 치료제를 다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우선 환자분이 특이한 유전자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지부터 우선 검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유전자 검사는 환자분에게 직접 또 시술 같은 것을 하는 것은 아니고 처음에 폐암을 진단했을 때 조직 검사했던 것이나 또 수술 중에 떼어낸 조직 이런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자분께서 특별히 불편하시거나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검사 결과를 받아보는 데까지는 며칠 정도 시간이 소요되게 됩니다. 유전자 검사는 몇 개의 핵심적인 유전자만 개별적으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고 또 NGS 검사라고 해서 유전자 500여 개를 통째로 검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NGS 검사의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희귀한 유전자 돌연변이까지 검사를 하기 때문에 더 사용해 볼 수 있는 표적 치료제를 찾는다든지 아니면 임상 신약 연구에 환자분이 등록이 가능한지 등을 알아볼 때 도움이 됩니다. 그 폐암의 표적 치료는 EGFR 유전자와 ALK 유전자를 표적으로 하는 경우가 제일 대표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특히 EGFR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있는 환자들의 특징을 살펴본다면 담배를 피우지 않은 사람, 또 아시아 지역에 거주하는 젊은 환자,
또 여성 환자들 이런 환자들한테서 이제 EGFR 유전자의 이제 돌연 변이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고 실제로 이런 사람들한테서 이제 치료 효과가 높은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EGFR과 함께 그 발생 빈도가 이제 그보다 조금 떨어지지만 그 같이 표적할 수 있는 유전자로서 이제 많은 다른 유전자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뭐 알크 유전자라든지 뭐 로스1 유전자 또는 BRAF, KRAS, cMET, HER2 이와 같이 여러 종류의 이제 그 유전자의 변이가 그 암세포 치료의 이제 표적 치료의 대상으로 이제 이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폐암 표적 치료의 대상이 되는 여러 가지 유전자 돌연 변이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약물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폐암 환자에서 가장 많은 발생률을 보이는 EGFR 유전자의 이제 돌연 변이를 표적하는 약제들을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 개발 순서나 이제 기전에 따라서 각 세대별로 이제 몇 가지의 세대를 나눌 수가 있는데 1세대 표적 치료제로서는 이제 일회사, 탈세바 이런 약들이 이제 유명하고 2세대에 가서는 이제 지오트립 또는 뭐 다코미티닙 이런 약들이 있을 수가 있고 3세대 이제 표적 치료제로서는 타그리소 또 우리나라 국내에서 개발된 렉나자 이런 약들이 이제 현재로 많이 상용화돼 있고 4세대 이제 표적 치료제에서는 현재로도 이제 많이 또 연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 EGFR 말고도 서남의 한 5%에서 이제 발견되는 알크 유전자의 이제 돌연 변이가 있습니다. 알크 유전자의 변이는 표적 있는 경우는 1세대 치료제로서 이제 젤코리, 2세대 치료제로서 이제 알레센자, 알룸브릭, 그다음에 3세대 치료 약제로서 이제 로비큐아라는 약물들이 이제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알크 유전자의 이제 변이가 있는 환자들도 기존에 이제 EGFR 표적 치료제와 같이 기존에는 먼저 개발된 약제를 쓰고 나중에 이제 3세대 2세대, 3세대로 옮겨가는 것이 이제 치료의 원칙이 되겠습니다만 최근의 연구 결과 1차 치료제부터 3세대 이제 표적 치료제인 로비큐아를 이제 먼저 사용하는 경우도 그 치료 효과가 우수한 걸로 인정을 받아서 3세대 치료제를 먼저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로스1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있을 때 젤코리 또는 비라프 유전자의 이제 돌연 변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레피나, 머큐셀 또 메트 유전자의 이제 돌연 변이가 있을 때 이제 치료제로 이용되는 뭐 여러 가지 약제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해당하는 표적이 있을 때 우선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약물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일반 항암제라든지 다른 약물 치료들을 먼저 하고 나서 후속 치료로 사용되는 표적 치료제들도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 헐투 유전자의 변형이 생긴 경우 에너투라는 약물을, 또 KRAS G12C라는 변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루마크라스 같은 약물들을 사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폐암에서는 여러 가지 표적할 수 있는 유전자 돌연 변이들이 발견되고 있고 그에 맞게 약물들도 점차 개발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런 많은 약제들 중에 선택을 하게 될 때는 기준 같은 것이 어떻게 될까요? 환자의 나이라든지 이제 병의 상태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이제 가장 적합하다고 이제 판단되는 이제 약제를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약을 이제 선택을 할 때는 이제 환자가 원한다고 해서 이제 약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고 그 각각 약제에 따라 이제 연구의 결과, 가이드라인, 보험 기준 이런 것들을 이제 참고로 해서 의사가 이제 종합적인 판단을 해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3세대 EGFR 유전자 돌연 변이의 이제 표적 치료제인 타그리소나 렉나자 이런 환자들은 이제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치료를 수 없는 3기 말, 4기 환자들에서 바로 1차 치료제로 사용을 할 때 이전에는 보험이 안 되었지만 작년 1월부터 24년 1월부터는 보험이 적용되면서 이제 많은 환자들한테 이제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환자분께서 EGFR 표적을 가지고 있다면 처음에 치료를 시작할 때 표적 치료제로 시작을 하게 될 텐데요. 그러면 혹시 암이 계속 치료를 하면서 좋아질 때까지
표적 치료제를 쭉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예,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표적 치료제는 쓸 수 있다면 이제 매우 좋은 치료 효과를 이제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은 환자의 70 내지 80% 정도에서 이제 종양이 이제 크기가 많이 줄어드는 초기에 이제 이런 치료 효과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약이 잘 듣지 않는 이제 소수의 환자들도 존재할 수가 있고, 또 약이 듣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이제 대개 이제 치료 반응 기간은 한 1년 정도가 이제 되게 되는데, 1년 정도 썼을 때는 암세포가 이제 내성을 갖게 돼서 이제 병이 이제 커진다든지 이제 이런 현상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이 1년이라는 기간이 이제 평균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 뭐 2년, 3년 이렇게 이제 또 오랜 기간 이제 사용이 가능한 이제 환자들도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기존에 이제 1세대나 2세대 표적 치료제를 이제 먼저 썼을 때 내성이 생기는 경우들을 이제 분석해 본다면 EGFR 유전자 중에서도 또 특히 T790M이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변이가 생겨 약제에 이제 저항성을 갖게 되는 경우가 이제 제일 많은데,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3세대 표적 치료제로 개발된 표적 치료제를 다시 사용을 해서 또다시 새로운 이제 치료 효과를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는 1차 치료제부터 3세대 치료 약제를 이제 바로 이제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위에 이제 병이 나빠질 수 있는 것이 이제 문제인데, 현재로서는 주로 일반 항암제를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투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성을 이제 결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표적 치료제를 찾기 위한 연구들이 이제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윤범 교수님이 그 내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적 치료제의 내성을 일으키게 되는 기전에는 이미 밝혀진 것들도 있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가 중요한 것인데요. 우선 환자분에게 어떠한 내성 유전자 변이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조직 검사를 다시 환자의 병변이 있는 곳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종양세포는 치료를 계속 하다 보면은 계속 성질이 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조직 검사를 다시 하기 컨디션이 어렵다거나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혈액을 채취해서 검사를 해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성 유전자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EGFR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고 나서 생기는 MET라는 유전자 변이는 대표적인 내성 기전 중에 하나입니다. 이를 표적하기 위한 약물들이 나오고 있고, 또 C797S라는 유전자 변이가 생기게 됐을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는 것이 바로 4세대 EGFR 표적 치료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EGFR을 표적하다 보면 다른 유전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유방암에서 많이 알려진 헐투라는 유전자의 변이가 생긴다면 최근에 헐투 양성 유방암 환자들에서 쓰는 약물들도 폐암에서도 효과를 꽤 보이고 있는 것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측되는 내성 문제도 이제 고려하여서 처음부터 이제 최고의 이제 치료 효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 약제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사용하는 것도 이제 최신 치료의 이제 경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EGFR 폐암을 예를 들면 최근 이제 연구 결과에서 1차 치료부터 EGFR 표적 치료제에다가 기존에 이제 일반 항암제 2개를 더해서 3가지 약제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것이 더욱 효과가 좋다고 이제 입증되어서 이제 국내에서도 이제 사용이 이제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또 EGFR 표적 치료제에다가 MET를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를 함께 섞어서 이제 조합해서 이제 2개의 이제 표적 치료제를 이제 사용하는 것도 또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치료 방법들은 최근의 연구 결과에서 좋은 성적을 이제 보여주고 있어서 이제 치료 승인까지 이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임상 현장에서도 효과가 좋을지
독성의 문제는 어떨지, 보험급여 적용은 언제부터 되게 되는지 등의 상황들도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매우 이제 고무적인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폐암이 이제 상당히 진행되거나 또는 이제 전이가 되어 있는 환자들을 이제 기준에서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요. 혹시 이제 초기나 이제 중기에 이제 폐암 환자들에서도 이와 같은 표적 치료제를 쓸 수 있는지 상 교수님이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표적 치료제는 수술을 할 수 없는 진행성 또 전이성 폐암에서만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기 환자분들은 표적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는 보조 항암 치료가 필요할 때 일반 항암제만을 사용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들이 계속 발표되면서 현재는 EGFR이나 ALK 변이를 가지고 있는 환자분들은 수술 이후에 보조 항암 치료를 할 때 표적 치료제를 추가로 더 투여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항암 방사선 치료를 완료한 3기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EGFR 표적이 있는 분들은 표적 치료제로 추가 치료를 해주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렇게 보조적으로 표적 치료제를 사용할 때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보험 문제는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또 우리가 요즘에 여러 암종에서 특히 폐암에서 많이 쓰는 약물이 면역 항암제가 되겠는데요. 혹시 교수님 그 표적 치료제 대상이 되는 환자분들도 면역 항암제를 써보는 것이 어떤가요? 네, 물론 사용이 이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EGFR과 이제 또는 ALK와 같은 이제 표적할 만한 유전자의 변형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은 우선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표적 치료제를 이제 사용하는 것이 더 효과가 이제 좋고 또 그것이 이제 치료의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적 치료제에 이제 저항성이 생겨서 만약에 이제 치료가 잘 되지 않고 암세포가 이제 더 커지게 된다면 그때는 우리가 전부터 이제 써오던 이제 일반 항암제인 뭐 시스플라틴, 카보플라틴과 같은 백금계 약물을 등의 이제 항암제를 일단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일반 항암제 치료를 시행을 한 뒤에도 또 이제 병이 계속 안 좋아지는 경우라면은 다시 이제 우리가 면역 항암제를 2단계에서 이제 써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표적 치료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표적 치료제를 쓰다가 보면 또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와 같은 부작용들은 또 어떤 것이 있을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적 치료제도 일반 항암제에 비하면 독성이 조금 덜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부작용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약물들마다 부작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EGFR 치료제 같은 경우 상피세포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피부에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각질이 생겨서 간지러움을 유발할 수도 있겠고요. 또 여드름같이 빨간 것이 올라오거나 손발톱에 염증 같은 것이 생길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약제가 점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설사, 변비, 구내염이나 구토 같은 소화기계 부작용도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약물인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손발의 감각이 조금 떨어지는 이런 이상 감각도 잘 알려진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작용이 너무 심할 때는 반드시 주치의와 잘 상의하셔서 약을 좀 쉬었다가 복용한다든지 아니면 용량을 조금 감량해 본다든지 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부작용이 너무 심하지 않다면 이런 증상들을 완화시켜주는 약들을 잘 처방을 받으셔서 이 표적 치료제 치료를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해나가는 것이 또 치료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날 이제 암 치료가 이제 많이 이제 발전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많이 이제 발전을 한 분야가 이제 폐암 치료 분야가 되겠습니다. 폐암에서 이제 표적 치료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일 먼저 개발이 되어서 이용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면역 치료제도 역시 이제 폐암에서 먼저 개발이 되어서 이제 실제 치료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항암제 치료, 방사선 치료, 표적 치료제, 면역 치료제
이런 것들이 이제 각자 발전을 해가면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앞으로 이제 폐암 치료도 이제 상당히 이제 전망이 이제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상 교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치료 예후에 이제 개선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큰 실망보다는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폐암을 이겨낼 자세가 이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폐암 치료의 최신 직연이라는 이름으로 표적 치료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환자분들께 더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약물들이 빨리 개발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아직은 비급여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약물들도 얼른 급여권으로 들어오는 것이 절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기로 하면서 하루하루 투병하시는 환자분들 그리고 보호자분들께서 힘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